자, 그러면 777까지 하고 또 x로 바꿀게. 277번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 몇 차식이야 얘들아? 3차식이지, 그치? 3차식이 뭐로 나타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봐봐라. 이건 최고차항이 1로 돼 있는 3차식이지, 그치? 그치? 자,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1로 돼 있는 3차식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걔를 이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1차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거에 나머지가 없다는 거야.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인수를 찾다 보는 거지, 그치? 그죠? 여기 있는 식은 1차식일 건 있고 최고차일 건 x 플러스 p 형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죠? 그리고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네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a와 b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얘들 사실은 여기는 전개했을 때 이 p 때문에 문자가 하나 들어있는 식이지만 오른쪽은 사실상 b하고 a가 있기 때문에 식을 전개했을 때 개수끼리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개 다 한 다음에 비교를 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아까처럼 똑같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얘가 0이 되진 않아. 하지만 이걸 지워줘, 그렇지? a를 지우는 상태에서 b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또 x에다가 1을 넣어. 그죠? 그랬을 때 이 식 0이 된다 쓸 수 있겠지, 그치? 1이죠? 오른쪽을 봐봐. 여기는 얘를 0이 되는 수가 당장 안 보여, 그치? 얘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죠? 일단 이 두 개를 넣어보는 거야. 괜찮지? 좋아.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얘 0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b가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2 넣었어. 4. 마이너스 2 넣었어. 플러스 5 나오지, 그치? 9에서 8 빼니까 1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넣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p가 나오는데 여기다 1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괜찮죠? 두 번째, x 1 넣었어. 1 넣으면 0이 되지. 1도 0이 되지, 그치? 맞아요? 여기 1 넣었어. 1, 1, 1 넣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5 나오죠. 그치? 그럼 10에다가 1 넣어주면 1 플러스 p 나오지, 그치? 얘가 0이래. 그럼 당연히 1 플러스 p는 0이겠지, 그치? p는 마이너스 1인 게 나오지, 그치? p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보기에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지, 그치? b는 1이 나오지, 그치? 돼요? 그럼 b도 구했으니까 이제 a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10 곱하기 1 플러스 2 0일 거니까 p가 마이너스 1. 그래서 p를 넣어서 b가 1인 것까지 구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인 거 알았고 얘는 1인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a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왼쪽 식을 보면은 이렇게 x-1로 묶인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x-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 두 개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 게다가 얘는 플러스 1 나오죠. 그치? 어차피 여기 두 개에 공통인수가 있었어, 그치? 이걸 묶어주면 이렇게 묶이고 나머지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묶어 1이 나왔을 거니까, 그치? 근데 얘가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x-1이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치? 1차식과 2차식 곱인데 그 1차식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내가 원하는 2차식이 얘와 같다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는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x랑 2x 더하겠지. 2 더하기 a로 되어 있는 x가 나오겠지, 그치? 상수하면 2a 플러스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a 값이 몇이다? 2다. a가 2인 것도 구할 수 있지, 그치? 차분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죠? 힘내자. 아, 이 마스크 너무 답답하다.
먹고 싶다. 예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세대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발병 당시 초등학생들이었나? 네. 그치? 그때 그래도 좀 나았네 그래도. 학생 그때 중학교 애들 가르치기 진짜 힘들었거든. 막 그 줌 켜놓고 했던 거 있잖아. 줌 켜놓고 학원에 못 오니까 줌에다가 6명 맞춰놓고 하는데 6명의 애들이 다 캠을 켜고 캠을 안 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혼자 쇼하는 거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이해됐니? 하면 네. 한번 풀어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할 때 이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니까 얼굴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피부가 그때 쌤 진짜 와, 인생을 살면서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가 시뻘 여기 막 다 시뻘개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막 두드러기처럼 막 나오더라고. 한 2년 갔나? 이게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스크도 못 썼잖아. 그때 막 뭐 엄청 짱짱한 거 있지 막. 그걸 끼고 한 6시간 동안 수업을 하니까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내가 벗고 있어. 애들이 엄청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고. 부모님들이 왜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시냐고. 너희들 이런 고충을 모르지? 자, 79번 문제야. 집중해서 보자. fx가 있습니다. fx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fx를 x-2로 이렇게 나누면 그때 몫이 있겠지 얘들아? 나머지 7이다.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 맞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첫 번째 힌트를 보자마자 x-2로 나누면 그때 어떤 몫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나머지가 있을 텐데 1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7 이렇게. 그치? 우리가 이 한 줄 쓰는 걸 배웠던 거야. 근데 또 이렇게 나와. 이 fx를 x 플러스로 나올 때 그때 또 다른 몫이 나오겠지. 그치? q 프라임 x 했을 때 qx는 아닐 거니까. 그죠? 그때 나머지 1이다. 이렇게 힌트를 배웠어.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힌트는 뭐야? fx를 이번에는 2차식으로 x-2랑 x 플러스 1로 그때 q2 프라임 x를 잡아줄게. 그때 나머지는 뭐야?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러면 이때 이 목과 이 나머지가 같다 이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썼던 x-2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썼던 x 플러스 1도 여기 나와. 그치? 그치? 그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있잖아. 최대 1차식일 수 있어. 그치? 또는 상수함일 수 있어. 그치? 1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럼 얘가 1차식이거나 아니면 상수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맞아요? 얘가 1차식이거나 상수함만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가 혹시 상수항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접근했어. 얘가 x-2하고 x 플러스를 넣으면 어떤 상수 k 몫이고 나머지는 k다. 그치? 근데 우리가 위에 두 개 힌트를 받았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썼던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f2는 7과 같다. 그치? 1차식을 나눌 수 있는 수를 대입해주면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는 힌트를 받았잖아.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f-1은 1이다라는 힌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이 두 힌트를 알고 있는데 여기다 그걸 대입하려고 이게 fx잖아. 그치? 맞지? 여기다가 k를 구해보려고 2를 넣었어. f2 그러면 지워지지. k가 나오지. 그럼 k가 나오는데 그 k가 몇이라는 거야? 7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치? 맞죠? 2를 집어넣었어요. 네네. 2를 넣었을 때 얘는 k가 나와. 근데 그 k가 7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머지의 목이 상수가 나와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면 그때 k는 7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또 다른 힌트 하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냥 그걸 넣어도 얘는 지워지죠. 똑같이 k가 나오지. 그치? 근데 그걸 1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렇지? 서로 같은 K가 나오지 않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수항꼴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아, 얘는 2차식은 아니었구나. 그치? 내가 2차식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가 분명히 1차식이거나 상수항인데 상수항은 되지 않겠구나. 이거 파악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정할 거는 그러면 이 fx를 이제 이렇게 쓰자. fx는 이렇게 x-2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으면 그 몫과 나머지가 똑같이 1차식, 즉 ax 플러스 b 나머지도 ax 플러스 b 형태를 이루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될까? 엄청 좋은 문제 얘들아, 그지?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힌트 두 개 쓰는 거지, 그치? 뭐야? F2는 지워져 2 넣어 2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게 7이다 라는 힌트를 받고요. 또 F-1을 넣어 또 쓱 지워져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지, 그치? 네. 그 값이 1이다 나오지, 그치?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a, b를 구했을지, 그치?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3a는 6이 나올 거니까 a는 2가 될 거고, 그치? a가 2면 4 더하기 b가 7이니까 3. b는 3이 나옵니다. 이렇게 a, b를 구하게 되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fx식이 완성이 되죠, 그쵸? 2x 플러스 3 더하기 2x 플러스 3.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 여길 거니까 f 0을 써주면 0, 마이너스 0, 1. 그치? 여기 0 넣어주면 뭐 나와? b 나오지. b는 3이지. 플러스 0 넣어주면 b 나오지. 괜찮아? 그러면은 2, 1, 3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괜찮죠? 두 번째 페이지도 질문 받을 테니까 지금 6시 되기 10분 전이거든요. 10분 동안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해서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좋아요. 열심히 하자. 저기 가서 인공이랑 그래요. 받아보세요. 세영아 힘내자. 자, 일어납시다. 왜 가? 귀엽죠? 귀엽네. 귀여워. 귀엽죠? 자, 해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280, 80, 80, 82, 82, 81, 80. 세는데? 83. 아, 안돼. 83, 네? 83 또.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는 선생님 다 풀었어? 다 안 돼? 84도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해야 돼요. 너 80, 풀었어? 85도 안 되고 86도 안 되는 거야? 86은 되는데 6은 되는데. 6은 치웠어요. 근데 6밖에 없잖아 저희 지금. 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세영아, 나만 소리 근데 걔네 좋아해요. 하면 될 거예요. 해보자 뭐. 빨리 해봅시다. 80번은 되게 80번은 생각을 좀 해야 돼. px를 x-2의 제곱인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돼요. 괜찮죠?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다른 몫이 나오겠지? q 프라임 x 잡아주고 나머지가 7이다. 이 두 힌트를 주고 나서
이번에는 대뜸 이 px라는 식을 봐봐 얘들아.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3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때 q2'x라는 다른 값이 나올 거고 나머지인데 3차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를 취할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내가 알고 싶은 나머지인데 미정계수가 3개나 있어,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2개밖에 없잖아, 그죠? 잘 보면 이렇게 x-2의 제곱이라는 이 부분이 여기 일부분으로 표현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건 뭐냐면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1이다. 이 힌트를 이용할 거야. 이거. 괜찮을까? 뭐냐면 이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누었다라고 하고 식을 정리해 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식 안에는 x-2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여기 안에 묶여. 몫의 일부분이 된다고. 그죠? 자, 또 하나 물어볼게. 잘 들어. 이 2차식은 얘로 나누면 몫이 a가 되죠. 이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인 걸 보이죠. 네. A가 뭐예요?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a라고. 얘를 그지? 그 뒤에 나머지가 붙겠죠.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알 거야. 그치? 근데 2차 식으로 나왔을 때 몫이 a인 건 당연하잖아? 그럼 나머지가 1차 식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나머지를 px 플러스 q라고 쓴다면 이 주어진 식을 항상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물어볼게. 내가 지금 이 2차 식으로 나눈 형태를 취하고 싶잖아. 그렇지? 그럼 이 첫 번째 항은 묶이고 얘가 이렇게 보인다면 얘로 나누게 되면 a가 이 안으로 들어오죠. 네. 오케이? 네. 괜찮죠? 그 묶고 남은 나머지 뒤가 이렇게 px 플러스 q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그 px 플러스 q가 x-1이 나누는 거야. 왜? 쌤 얘를 2차식으로 나누면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했던 이 qx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알고 있던 x-1일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되는 거지. 괜찮죠? 다르게 표현을 아니죠? 3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있는데 이 식을 x-2의 제곱으로 다시 묶어보는 거야. 이래요? 이 주어진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지. 그렇지? 나누게 되면 이게 몫이 되잖아. 그 나머지가 px 플러스 q가 나올 텐데 2차식일 거니까 근데 그게 x-1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이 a, b, c만 구해야 될 문자가 3개로 되어 있는 식을 a는 구해야 되지만 이 p하고 q가 x-1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이해되죠? 돼요? 그러면 미정계수 a만 구하면 되는 식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px 플러스 q가 x-1이면 그렇죠. 왜냐면 2차식을 나누면 나머지가 x-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x-2의 제곱 x 플러스 1로 곱해서 그때 몫이 있고 나머지 있을 때 이 나머지를 a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내가 말했던 나머지 rx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a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나머지 7이 나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이걸 이용해서 이게 px니까 p1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얘는 지워지죠.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되죠. 9a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치? 그치? 근데 이 값이 몇이다? 7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a 값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rx 이 2차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x-1일 거니까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구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1이라는 건 되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쌤이 나눠줬어요. 얘 자체를 이렇게 x-2의 제곱 나눠보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처음엔 얘가 있으니까 이걸 곱할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는 이 식이 있을 거니까 a로 묶겠지. a 해서 이렇게. 그죠? 그럼 그때 나머지가 x-1인 걸 이용해서 뒷부분을 이렇게 식으로 보시다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막상 한번 본인이 해보자면 잘 못할 겁니다. 쌤이 원하는 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식인데 이 식 자체를 이 식의 일부분이 2차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가 x-1인 걸 이용하자. 얘를 x-2 제곱 나누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식은 항은 묶일 거니까 묶어주고 얘도 얘로 나누면 최고차가 1일 거고 2차식이니까 a만 묶인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식이 a 곱하기 x-2의 제곱 그 다음 나머지 px 플러스 q 형태로 치워주다는 사실을 아니까 얘로 나눠서 묶어주게 되면 a는 묶여 들어오고 얘는 뒤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2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x-1인 걸 이용해서 px 플러스 q를 완성할 수 있다. 그치? 한번 해봐요. 자, 또 다 했죠? 81번 다음 px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쓰는 연습 이게 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px가 아니면 x제곱이에요. 합성함수 얘들아. 우리 합성함수 배웠잖아. 그치? 합성함수 배운 거지? x제곱이나 함수를 합성시킨 거잖아. 그치? 그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쌤, 근데 이거로 나누면 1차식이잖아. 그때 몫이 있겠지 얘들아. 근데 1차식 나와서 나머지가 상수인 거 알죠? 그렇죠? 맞죠? 그럼 나는 이 식을 써놓고 나서 얘를 구하려면 x에 뭘 대입하니? 마이너스 1 대입, 그치? 그럼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식은 p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지, 그치? 그게 그때 내가 구해야 될 r값과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원하는 건 p4를 구하면 끝난다 이거지, 그치? 근데 주어진 식 얘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그치?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p4를 넣었을 때 내가 모르는 qx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4 넣어주면 11 빼드릴 거니까 11로 답이 나오겠죠. 괜찮죠? 괜찮죠? 네. 82번 fx를 x제곱 플러스 x로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돼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a다. 다항식 x 플러스 fx 플러스 1을 x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있겠지? q 프라임 x가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6일. 두 힌트를 주고 나서 a 값을 구하라. 보면 알겠지만 위의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이 나머지 구간에는 x에 뭘 넣지? 0을 넣죠? x에 0을 넣어야 얘가 지워질 거야. 그렇지?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1이 되지. 그렇지?
이게 6이다라는 힌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보이지, 그치?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이 식도 이 부분 때문에 0이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 1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a, 2a가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 값이 6이다. 그럼 a는 3이겠구나. 그래서 갈 수 있겠지, 그치? 막상 풀면 별거 없죠? 이 단원 자체가 그동안 했던 형태와 좀 다른 형태다 보니까 목과 나머지 구간 형태라는 좀 낯설 수 있어, 그렇지?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공수 2까지 하고 온 상황에서 보면 별거 없죠? 그렇죠? 엄청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할 싸움 해도 될까? 잠깐만. 네, 여기 좀 지울게요, 80. 이거 지워도 되죠? 예. 영상 보고 꼭 풀어봐. 이거는 이건 해줘도 이게 좀 어려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못 풀더라고요. 뭐? 아니 풀어서. 근데 답을 못 2번, 봤어. 2번. 네. 자, 83이에요. 문제도 볼게. fx를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고요. 그래서 몫을 qx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었던 qx 있죠? 뭐? 여기에 얘, 그치? 이 qx라는 다항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항식은 x-1로 나눴을 때 10이 나왔대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건 이 식이야. fx라는 식을 이 2차식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a, b를 해결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 식을 봤을 때 a, b를 구하려면 f1 값과 f2 값을 구해준다는 거 알아요? 그죠? 왜 f1을 넣어주면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f1을 넣어주면 2a 플러스 b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치? 맞죠? 근데 맨 위에 있는 식 봤을 때 너무 좋아. f1이 보이거든. f1 보이잖아. 그치? 1 넣어주면 당연히 5가 나오겠지, 그렇지? F2를 못 쓰는데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거 준다. Q라는 식에다가 2 넣어주면 10 나오더라고, 그렇지? 맞죠? 그동안 나머지는 뭐였냐면 이 QX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쓰지 못해서 앞에 부분을 지우는 거였어, 그렇지? 근데 Q2를 줬다는 건 뭐야? 여기에 X에 2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Q 값을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래? 그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F2를 넣어도 된다는 거야. 왜? 2 넣어주면 1 곱하기 Q2가 되겠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Q2 값을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10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답이 15라는 걸 준 거지. 그치? 될까? 맞지? 네, 이 QX라는 식을 이 1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 되네. 그러니까 이 식도 한글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Q2를 넣어주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10이 나오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F1 값이 5라는 사실과 F2 값이 15라는 사실을 줄 테니까 연립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치?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위의 식을 빼주면 A 값은 10이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그치? 3A는 30, B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주어져 있는 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뭐야 얘들아?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돼서 이렇게 얼떨결에 뭐 했대? 인수분해를 시켰대요. 그죠? 한마디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썼는데 그 중에 한 인수를 준 거야 너희들한테. x 플러스 1 곱하기 2x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인수해도 맞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우변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변이 0인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죠? 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4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쵸? 그 다음 플러스 k 나오나요? 마이너스 넣었을 거면 그치? 그 녀석이 0인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방정식을 성립해주는 모든 상수 k 합이죠. 그죠? 2차 방정식의 합 구할 수 있죠. 근각에서 한개 배웠나요?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배웠나요? 굳이 그들 구할 필요 없다고요. 그죠? 자, 전개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k 4k 10k 괜찮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k가 있었지. 그치? 돼요? 이 방정식의 두분의 합은 11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일단 이 두 근이 모두 실근이라는 전제에서 쓸 수 있는 거, 그죠? 문제에서 어차피 두 근의 합을 물었을 거야. 두 개가 실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쓴 거야. 원래 쓰는 방법은 판별을 쓰는 거야,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h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4 그치? 근데 어차피 이 값이 121보다 어떻다? 작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실근 나온다는 거 아니까 두 분의 합을 신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인수분해 되고요. 그렇죠? 38 나오니까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저 네,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85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방식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얘가 3차식이래요. 이렇게 된대요. 괜찮지? 그죠? 근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조건 볼게요. 잘 봐야 되더라. fx 플러스 3 합성함수지? 그치? 이 녀석에다가 fx를 뺐대 이거. 그치? 그 녀석은 x-1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몫이 붙을 거고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 그치? 그치? 그럼 이 힌트 줄 수 있는 걸 보면 얘들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 플러스 3이라는 수는 사실상 x 플러스 3의 세제곱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나오는 식이 뭐 ax제곱 bxc였으면 얘는 여기가 a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b 곱하기 x 플러스 3c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fx에 x 플러스 3이 나와서 네. 하는 거죠. 합성하는 거니까요. 그럼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에서 최고차항 1인 3차식을 뺄 거니까 얘는 2차식이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는데 얘의 최고차항이 세제곱이고 얘의 최고도 세제곱일 거 아니야. 즉 개수가 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빼면 지워지겠지. 그럼 얘는 2차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죠? 최고차항 1이었을 거니까. 3차 최고차항 개수만 물어보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쓸 수 있죠. 얘에서 예를 들면 최고차항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네. 이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인수를 했대. 나랑 떨어진다. 그럼 QX가 사실 1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얘를 빼면 얘가 2차식인데 네. 그지? 근데 그 2차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네. 아 이게 1이랑 상수지 상수. 이렇게 상수. 그죠? 이런 느낌을 받은 상태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1 넣거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우변이 0이 된다고 나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나도 거를 봐. 나를 보면 fx라는 이 식을 x-2라는 1차씩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3이다. 나머지, 그치? 그럼 여기서 뽑아줄 수 있는 건 뭐지? 아, f에다가 2 넣어주면 마3 나온다. 이거 준 거지, 그치?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식의 힌트에서 얘를 빼면 2차식이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면 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거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우변 0이 된다. 맞지? 그래서 1을 넣었어. 1을 넣었어. f4 빼기 f1이 0이다. 이거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1.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0이다. 맞지, 그치? 근데 f2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고 이 식에서는 지금 사실상 연립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최고차 계수가 1로 되어 있는 이 3차식이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빼서 문제 만든 거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k 값도 구할 수 있거든요. 최고차 계수니까. 속상하네. 잠깐 얘기 처음에 떠나서 우리 동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다음 식 쓸 수 있고 f2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럼 얘가 f2가 되게 만들려면 x에다 2를 넣게 되는 거지, 그렇지? 2 넣어주면 f2 되죠. 2 넣어주면 f5 되죠. f5를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었어. 그럼 이 f2 되죠. 얘는 마이너스를 되죠, 그렇죠?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가조건이랑 나조건 가지고 주어진 식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는 건데 f0 값 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일이 다 해야 되나? 쌤이 지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응? f4를 넣는다고? F1 아니 X1을 넣었어. 넣었잖아. F0 보고 하려는 거죠. 1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4도 마이너스 2가 같다. F2의 제곱이 F 마이너스 2야. 응? 저기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F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넣어본 거야. 그치? 그럼 쓰게 되면은 이게 될 거니까 이게 참 힘든데 4 값이 f2랑 같다는 거 알고 있고 f1은 f 마이너스랑 같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X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푸는 건데 이 문제가 여기 나왔다는 게 좀 웃기네. 자, 이게 나왔다는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함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어떤 고정된 값, 뭐 p 나오죠, p.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넣었을 때 막 p가 나온다는 건 내가 원하는 fx가 p가 나오게 해주는 3차 방정식이 되지, 그치? 이 방정식의 해가 4, 1,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얘가 3차식이죠. 최고차는 1이고요. 괜찮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그러면 이 식을 써주면 x-4, x-1
x 플러스 2는 p다라는 식 쓸 수 있죠, 그죠? 그게 FX. 이게 fx는 p가 되는 수천인 거야. 다시 말하면 fx 마이너스 p가 0이 되게 해주는 다음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세개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빼주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요 fx 마이너스 p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f2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이게 fx고 이게 p인 거잖아. x에다 2를 넣었을 때 f2가 마3인 거 아니까 여기다 2를 넣어보는 거야. 이게 fx니까, 그렇지? 이게 fx야, 그렇지? f2 넣어줘,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이 식이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F2를 넣으면. 그럼 x에 2를 넣어서 응? 저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다음에 fx잖아요. 다시 봐봐. 쌤이 지금 쓴 건 어떤 느낌이냐면 F4 마이너스 F1이 0인 거니까 F4랑 F1이 같다는 거야. F1과 F 마이너스 같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거기까지 있어요. 그치? 근데 이 세 개가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니까 그 수가 뭔지 P가 쓴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x라는 어떤 식이 p가 되게 해주는 어떤 방정식을 만들었어. 이건 최고창 1이고 3차식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치? 이게 3차 방정식이 되잖아. 근데 이 방정식의 해를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x 봐봐. 마이너스 p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정식이 이 세 개의 근일 거니까, 그치? 그럼 이 식을 x-4, x-1,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도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궁극적인 fx라는 식은 이 식에서 p를 더해주면 되겠지. 같을 거니까. fx-p가 얘랑 같다네. 그치? 그럼 fx는 x-4, x-1, x 플러스 2 플러스 p 형태를 취하겠다. 돼요? 얘를 얻어내고 그러면 fx가 p가 되는 방정식의 근이 3개인데 p를 이항시켜서 는 0꼴로 만들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fx는 이 3개의 곱에 p를 더해줄 수가 같다. 근데 내가 알다시피 f2가 마3인 걸 아니까 f2를 써보는 거야. 될까? 2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 얘는 4 나오지. 마이너스 8 더하기 p가, 그지? 내가 원하는 마3이 되는 거야. 그럼 p가 몇 나와? 5 나와요? 그럼 p가 5인 거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fx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fx 완성시킨 상태에서 f형 구하는 거지, 그치? f형 구해주시면 0 넣은 마4, 마일 2 나오지. 그러면 8 더하기 5가 나올 거니까 13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이 두 식을 써놓고 얘에서 1 뺐더니 2차식이다. 상수 K가 나오는 어떤 식이었네. 이건 느낌 받았는데 사실 이건 쓸모가 없었어. 지금 우리 느낌에서는 그냥 1 넣거나 이 마이너스 때 우리가 넣을 거니까 이 힌트를 얻어낸 거지. 그래서 F4와 F1과 F-2가 서로 다 같겠구나. 그 0이란 말은 없어. 세 개의 함수값이 같은 거지 그 0이란 말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값이 같다고 했을 거니까 이 세 개의 값을 p라는 어떤 값이 나온다 썼으면 fx가 p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4, 1 마이너스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썼던 걸 는 역볼로 만들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차도차가 1일 거니까 x마사, x마일, x 플 2라는 식으로 분류해서 됩니다. 괜찮죠? 따라왔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는 역이 된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얘랑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fx라는 식은 이 인수분해된 식의 p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구했던 힌트를 집어넣어서 p 값을 구해요. 괜찮죠? 그래서 p가 5인 걸 구했으면 내가 원하는 식 자체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f 0 값을 해결할 수 있다.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해결이 된 거고 세 번째 페이지도 지금 당장 오늘 하기 힘들 테니까 그 3단원 있죠? 복소수 여기 프린트를 지금 줄 테니까 쌤이 개념차를 하는 거 좀 들어보시고 봐요. 복소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에서 실수를 우리가 배웠죠.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랑 썼지? 무리수를 합친 것을 실수라 했지, 그렇지?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뜻해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소수는 뭐냐면 실수가 아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수라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를 합한 것을 복소수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근데 허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허수 단위가 알아요. 허수를 표기하는 방법. 그지? 허수단위 i는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예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수지,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1은 뭐지?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뜻하지, 그렇지? 근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수를 뜻하는 표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i라고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5라는 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수학적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제곱근 안에 음수를 쓰는 짓을 하지 않는 거지, 그치? 얘를 앞으로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5 i다 써서 허수 단위가 있네, 실수가 아닌 수다라고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 허수 단위 i의 성질은 딱 하나입니다. 뭐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오케이? 단위지만 제곱했을 때 실수로 바뀐다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우리 모든 수에서 복소수라는 건 a 플러스 bi를 뜻하는데 여기서 쓰였던 a와 b는 그동안 썼던 실수로 구성돼요. 근데 실수라는 것은 그동안 허수 단위가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은 b가 0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허수 단위 i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허수는 뭐였냐면 b가 0이 아닌 순간을 뜻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되어 있는데 a, b는 실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실수는 b가 0이라서 허수 단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웠기 때문에 실수로 표현했고 b가 0이 아닐 때에는 허수로 판단한다고 봤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허수를 굳이 써보자 이런 거야. 3 플러스 i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수들도 되어 있지만 i 마이너스 2i 루트 5i 이런 수들도 허수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위와 아래의 차이점을 굳이 보자면 위에는 실수 부분이 분명히 0이 아닌 수가 존재하는데 허수 부분은 어떻게 돼? 실수 부분이 다 0으로 돼 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허수를 우리는 순허수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순허수가 아닌 허수지, 그치?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렇게 말해. 네. 근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순허수를 쓰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순허수만의 특징이 있을 거니까. 맞나요? 얘들아, 실수는 제곱했을 때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0인 순간에만 0이 될 거고 그 외의 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지, 그치? 근데 허수는요, 봐봐. 3 플러스 i라는 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2에다가 앞에 거 두 번 제곱한 거 2배 6i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i 제곱하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8 플러스 6i라는 허수가 나와요, 그죠? 허수는 대성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해도 허수야. 그치? 근데 이 순허수는요, 제곱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순허수는 특징이 있는데 순허수만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 이게 엄청난 성질이지, 그치? 그쵸? 순허수를 제곱해봐. 5i를 제곱해보고 7i를 제곱해보고 마이너스 2i를 제곱해봐. 어차피 앞에 있는 부호는 제곱하니까 플러스 같은 건데 i 제곱은 항상 음수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순허수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 나중에 어떤 복소수가 있대. 복소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Z라고 했어요.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 이 말을 듣는 순간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쓰는데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고?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얘는 순허수구나. a가 0일 거고 b는 0이 아닌 수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괜찮죠? 그래서 복소수란 수체계에 대해서 배웠어. a 플러스 bi가 나타내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 해. 실수도 복소수야. 왜? 그동안 b가 0이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는 뿐인 거야. 이해되죠? 허수도 두 종류가 있었어. 순허수가 있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었지, 그렇지? 나눈 이유는 딱 하나야. 순허수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처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허수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게 되는 거고 복소수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제 앞으로 실수 구하시면 실수를 x, p, y로 쓰겠지만 복소수를 구하세요 하면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i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복소수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힌트가 2개 있어야겠지. 미정계수가 2개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그 힌트를 문제에서 파악하고 푸는 연습을 할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이 a는 우리가 뭐라 하지? 실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허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3 플러스 2i가 있어. 실수 부분 몇이야? 허수 부분 몇이야? 2라고 대답하는 거야. i는 단위야. 오케이? 내가 너한테 마이너스 5i 썼어. 실수 부분 뭐야? 0. 허수 부분 뭐야? 마이너스 5라 대답하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3 플러스 2i와 3 마이너스 2i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하지? 이 녀석의 혈례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맞아요? 혈례복소수는 뭐였지? 허수 부분의 단위를 바꿔주고. 왜 혈례복소수란 말을 붙였을까? 왜 짝을 짜려졌을까? 나하고 나의 혈례복소수는 항상 우리 둘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둘을 더하거나 곱했을 때 더하면 6이 나오죠. 맞아요? 곱하면 뭐가 나오죠? 합창구식이죠. 3의 제곱 9에서 2i의 제곱이 마이너스 4를 빼겠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혈례복소수끼리 나와 나의 혈례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된다는 성질을 가져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세이어라는 건 복소수가 정확히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수도 복소수, 허수도 복소수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허수의 순허수와 그렇지 않은 허수에 대한 구분을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판례복소수라는 표기법을 썼을 때 이것을 이렇게 다음에 쓰는 연습까지 내가 너한테 5 플러스 2i의 켤레 썼어. 뭐라 써야 되지? 5 마이너스 2i를 대답을 하겠지, 그치? 맞아? 내가 3의 켤레 불렀어. 뭐라 써야 돼? 3의 대답해야지,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칙성을 정확히 알고 푸는 연습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 나온 게 뭐였냐면 허수 단위는 기본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성질이 뭐냐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내가 i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양변에 i를 곱한 느낌이야. 또 여기다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1이 되지. 왜? i 제곱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i 곱하기 i가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 다음에 i 5제곱이 되면 다시 i로 돌아오겠지? i 6제곱을 하게 되면 7제곱 하게 되면 마이너스 i의 8제곱 하게 되면 1로 돌아오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i의 저수제곱에서 1, 5. 그 다음 뭘까? 9가 나오겠지? 그치? 2, 6. 그 다음 뭐야? 10이 나오겠지? 3, 7. 11 나오겠지, 그치? 4, 8, 12. 즉, 내가 원하는 수체계를 4개의 그룹으로 바꾸는 거야. 4개의 그룹으로. 오케이? 4, 8, 12제곱은 뭐야? 4의 배수. 그치? 이래요? 얘는 4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 수들. 맞아요? 얘는 4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2인 수들. 얘는 4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3의 배수인 것 같아. 그치? 1 써두고 마이너스 써도 돼. 마이너스 써도 돼요. 마3, 마이. 헷갈릴까 봐 그냥 기본적으로 써준 거야. 물론 K에다가는 0부터 쓸 수 있겠지, 그치? 내가 말하는 건 모든 자연수를 4개의 그룹으로. 왜? 4개씩 단위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로 지수가 판단된다면 얘는 그냥 무조건 1일 거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하나 있네? 그럼 여기 다시 i를 곱하겠지. i가 제곱이네? 마이너스 i가 되겠네. 이런 판단법으로 우리가 오늘 체계를 나눠서 푸는 문제도 있었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복소수라는 건 수책이기 때문에 복소수의 연산을 다루고 꼭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성질을 표현하는 게 나왔고 사실 복소수를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연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산하는 건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해 줄 텐데 5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만약에 3 플러스 2i에다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i를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지? 단지 나눌 때에는 이제 2 마이너스 5i분의 3 플러스 2i라 놓고 이 녀석의 켤레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하는 건 배웠을 거예요. 괜찮죠? 분모를 허수로 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2 플러스 5i를 똑같이 곱해서 식을 정리해야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쌤이라는 건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복소수라는 어떤 특정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있어. 오케이? 얘는 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이런 수는 없어. 얘는 수학적인 약속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루트 3i로 바꿔서 보는 거야. 이게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마이너스를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i가 있으니까 허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분모 문제는 i로 못 보겠지?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되지.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다시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이래요? 괜찮아? 봐봐. 루트 3분의 루트 2 우리가 알고 있던 제곱근의 성질이야. 루트 3분의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쓸 수 있었어. 맞지? 거기다가 i를 곱하는 느낌 받았어? 맞지? 그럼 i를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루트 a분의 루트 b를 만났을 때 루트 a분의 b로 쓰는 게 당연한 거였어, 그치? 그치? 근데 지금처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이 과자를 놓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얘를 썼을 때 이게 나왔다는 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인데 앞에 마이너스 또 붙은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 나왔다고. 뭐라고요?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B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이 식이 성립할 수 있지. 맞나요? 분자라는 느낌 드네. 이거 처음 들어요? 하나 더 있잖아요. 곱하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원래는 루트 AB가 되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거야. 루트 마 3이랑 루트 마이를 곱하면 사실 루트 3i와 루트 2i 곱이 되잖아. 그치? 6에다가 i 제곱 마이너스 루트.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지 받아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첫 번째 거는 A가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그게 아니라 아까 쌤이 했던 이거잖아. 그럼 얘를 원래대로 배운 대로 했으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가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다 i를 빼서 유리화 시켜놓고 그 식을 넣어서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죠? 세면하는 건 그냥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냥 이걸 유지하면 봐봐.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분모가 음수네 이게 되겠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얘를 허수아이로 바꿔주고 유리화시키려고 실수화시키려고 i를 곱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루트 3이 되고 루트 2가 되면서 i가 붙고 마이너스 1이 붙겠지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i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에서 쌤이 원하는 거야.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부분이 나오면 얘를 보자마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합쳐놨는데 마이너스 나오지?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때 머릿속으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했었지. 또는 B가 0이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상관없겠지, 그치? 근데 이런 관계 줄 때 앞에 꼭 이런 말 나와요. A, B가 모두 0이 아닐 때 이런 경우 배제시키려고 막던 거지, 그치? 머릿속으로 A는 음수고 B는 양수겠구나. 똑같이 루트 A, 루트 B의 곱이 마이너스 루트 A에 이걸 딱 보는 순간 A와 B가 모두 음수구나. 아니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겠지, 그치? 그치? 근데 대부분 이거의 경우에 대해서 배제시켜 놓고 얘를 물어볼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다음 관계 성립에 A, B가 모두 음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힌트로 받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게 복소수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개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설명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가져왔을 때
좀 거슬리거나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복소수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연산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복소수와 복소수를 더하고 뭐 현례 복소수를 구해서 문제 풀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해줄래 하려 말이죠. 선생님 근데 신호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했을 때는 네. 양수가 나올 수 있는 아니 무조건 허수가 나오죠. 얘네들을 제곱하게 되면 앞과 뒤의 곱의 2배니까 i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하면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근데 이런 건 있겠죠. 1 플러스 i를 제곱해봐. 앞에 거 제곱 1이지. 앞에 거 뒤에 곱하면 뭐가 나와? 2i 나오지, 그렇지? 뒤도 마이너스 나오지. 그리고 순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 1 플러스 i나 2 플러스 2i, 뭐 3 플러스 3i, 5 마이너스 5i 부호는 상관없지. 제곱하면 다 바뀔 거니까, 그렇지? 그런 수 했을 때는 앞쪽 제곱과 뒤집을 더해지면 지워지겠지, 무조건. 그럼 무조건 순허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과 같은 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좀 응용 문제를 풀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비중을 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될까요? 아, 너도 시험 보기 하기 진짜 힘들다. 그치? 오늘 2단원 정리한 거 영상 보시면서 정리 꼭 한 번씩 해보시고, 그죠? 사실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은 복소수라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풀어오도록 해요. 오케이? 원래 4단원도 주려다가 하나만 주는 거니까 잘 풀어가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4단원이 뭐예요? 2차 반응 준비요. 시험은 쉽죠? 복소수가